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9월 4일 날에 피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혈액 종양 표지자 수치 NSE가 19.0이 나왔습니다. 19.0. 연중 최고치입니다. 작년 8월 이전에 이제, 시스플라틴 항암 마치고, 방사선 치료 마치고, 그때 처음 쟀을 때가 21인가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고 8월 이후부터 잰 수치 중에는 최고입니다. 19.0.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2달 전에 한 18.0인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지난달에 14점대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그때는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고 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14점대 정상치로 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생활 습관이나 어떤 섭생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굳이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은 옵티보를 100ml 기존에 맞던 거를 60ml로 낮춰서 맞았다 그건데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3월달 이후로 5개월간 휴직이 동안에는 또 괜찮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8점대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옵티보를 용량을 낮췄다고 이게 수치가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잘. 뭐 어떤 분들은 그 종양 표지자 수치 그거 큰 의미 없다,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해당 암종의 어떤 체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CT나 MRI 뭐 이런 걸 찍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19.0 뭐 14점 얼마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추이, 저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바닥을 찍고 어찌됐건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런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럴 때 그 이 치료 결과가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오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이 암 환자들은 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을 가지게 되고. 왜냐면 이게 암이란 놈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소위 이제 멘탈이 흔들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옛말에 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겠죠. 죽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거는 이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멘탈의 중요성.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서는 긍정의 말을 자꾸 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환자 본인도 어떤 체념하거나 마냥 걱정만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에 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서 해보고 뭐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 같은 것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중에서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책 하나 놔두고 감사 노트처럼 하루에 감사한 일을 써본다거나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분들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고 저도 이제 입원 환자 입장에서 같이 지낼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제 체념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다. 아이고 하면 뭐 하겠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런 말들 들으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간병하는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심적으로. 그 암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나 다 힘듭니다. 근데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공포심에 사로잡힐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침이 마르는 거, 그 다음에 긴장을 하게 되면 손바닥에 막 땀이 흥건히 고이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고 그런 거 있죠. 화가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쿵쾅쿵쾅거리고, 그리고 면접이나 중요한 시험 앞두고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서 막 설사가 나오고,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예들이 자신의 정서 상태, 심리 상태, 마음가짐이 신체에 바로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주로 이제 사람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심리나 정서 상태가 몸의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그 생체 리듬이나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고 근심 걱정만 하면은 몸이 그에 따라서 쇠약해지고 신진대사가 이제 느려지고 뭐 이런 게 있고, 반대로 희망을 얘기하고 자꾸 밝은 면을 보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체는 이렇게 밝은 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피검사 결과처럼 이렇게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고 좋지 않게 나와도 그냥 웃어 제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나는 안 될라나,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힘으로 조금 그 상황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 유럽에 그런 말이 있었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 라틴어로 아니마 사나 인 코포레 사노 이래가지고 그 앞글자 알파벳만 따서 아식스라는 그 운동화 상표도 있었잖아요. 근데 암 환자한테는 조금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암 환자는 이미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아니라 바꿔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건강한 육체가 온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어떤 검사 결과나 치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훌훌 털고 또 다른 쪽으로 숙고를 하고 또 희망적인 부분을 또 찾고 이렇게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건설적인 쪽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